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매치가 100% 성사됐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 다른 데로 가는 테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31일 공천심사 면접 본 이재명, 공천서류 접수한 자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1타 강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본인이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을 했죠. 그때 대장동 논란이 한참일 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돌덩이 치우러 가겠다. 한동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명찰 달고 일반 지금 개항을에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인데 외에 한 사람은 이 계양구청장을 지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천시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어제 면접을 같이 봤습니다. 이재명도 그 다른 두 사람과 같이 앉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자, 이것이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우선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4.10 총선을 70일 남긴 가운데 여야의 공천 시기에는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신청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다 받아서 이 예비 후보들을 놓고 면접 심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면접 심사 이거 형식적인 겁니다. 전국에 253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출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각 지역에 뭐 한 4명 정도, 4명 정도라고 해도 1000명 되죠.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그 공천관리위원 한 10명 되는 공천관리위원이 심사를 하니까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인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어떤 가려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에서 가려내야 될 사람 터집을 잡을 수가 있죠. 터집을 잡아서 괜히 그러니까 아마 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물어보고 답변 공개되지 않는데 한 7, 8분 정도, 7분입니다. 약 7분. 한 사람 약 7분 정도 면접을 하는데 아마 출연해야 될 사람들, 공천을 안 줘야 될 사람들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죠. 대답하기 어려운. 그리고 반대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야 공천 시기에는 민주당이 다소 앞섰는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관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당사에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 면접 첫날 서울의 중성동을 용산 등 30개 지역구 했는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1.5선이죠. 사실은 재선이 이제 4년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재선인데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된 송영길이 자리를 비켜준 그 자리를 했기 때문에 0.5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국회에서는 그 초선이 아니고 그래서 1.5선에 도전하는 이재명도 두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경쟁자가 있어요. 박성민 인천시 의원,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함께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같은 날 계양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계양을에도 물론 또 윤형선 저번에 이재명과 맞붙었던 보궐선거 때 윤형선 당협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곳과 같이 또 나중에 뭐 경선을 치르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어떤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이재명은 지금 원희룡이 돌덩이 치우러 간다고 했을 때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본인도 계속 그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뭐 사무실도 새로 냈다고 하고 이 뭐 계양 발전 계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구에 이제 그대로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면접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매치가 100% 성사됐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 다른 데로 가는 테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거법 개정이죠.
선거법이 개정을 해서 지금 비례대표를 뽑는 게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면 2020년처럼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이 상태에서는 이재명은 비례대표로 못 갑니다. 만약에 이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이재명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가서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탈당해야죠. 당적을 두 개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죠.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준연동형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2016년 상황처럼 병립형 정당 투표 따로 해가지고 이 전체 정당 투표 비율대로 이 의석을 나눠주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는 이 지역구는 상관없이 지금 그 연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을 해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득표만큼 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면 비례대표에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그전처럼 병립형, 양쪽이 병립하는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병립하는 이렇게 바꾸면은 당대표가 비례대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이 상황 변화론을 펼치겠죠. 아, 상황이 변했어. 준연동형 때는 내가 개항을 해가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비례대표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 당대표 유지하면서 그러면 개항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명분은 그렇게 뭐 이야기할 겁니다. 주변에서. 아, 이거 당대표가 개항을에 묵혀 있으면 안 된다. 지원 요새를 다녀야 된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은근히 주 3회 재판도 나가야 된다. 주 3회 재판 나가는데 개항을에 발이 묶일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강적 원희룡이 와 있는데 발이 묶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한동훈, 이재명을 직격했다. 이재명 직격. 테러가 특정 집단의 욕망, 그런 정치 장사는 국민을 실망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어제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완전히 이 경호 그리고 적개심에 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이 정치 테러, 본인에 대한 그 공격, 김모 씨 이것을 어떤 욕망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욕망이 누구의 욕망이냐? 마치 이 거대한 음모론, 배후론,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뭐 겨냥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일이 조목조목 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섭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재명의 민주당에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뭐가 의아했는가?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청와대 출입할 때도
몇 차례 이 전국의 TV로 중계되는 속에서도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한데, 자, 어제 기자들이 이 일문일답에서 한 질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건 왜 빠졌지 하는 생각하실 게 있을 겁니다. 어제 일단 기자들 질문을 한 내용은, 자, 한동훈의 자객공천, 그러니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어떤 그 정청래 지역이나 뭐 이런데 뭐 이재명 본인에 대한 그 개항을이나 이런데 원희룡을 내세우고 김경률을 내세우는 이 자객공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거 물을만 하죠. 대표 1년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이게 기자가 한 질문입니까? 가장 큰 성과가 뭐냐? 양극화 정치 끝내기 보관이 있느냐? 뭐 이건 할 수 있다. 선거제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지금 70일 남았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으면 추가로 계속 물어야죠. 추가 질문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선거제 아직도 70일 남았는데 입장도 안 정했으면은 그때 준연동형 할 때 무슨 뭐 다당제를 뭐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철회할 거냐,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런 걸 물어야죠.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땡, 추가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은 게 통합선대위 할 거냐, 이 질문할 만하죠. 민주당 내부 통합 어떻게 할 거냐, 중도 표심 공략 방안은 뭐냐, 자, 이런 거 물었고, 출생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 자, 이런 질문들 뭔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자로서. 이제 기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보통 때 이제 이재명에게 이제 물어볼 게 기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궁금한 것들 있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헬기 특혜입니다. 헬기 특혜. 그리고 부산대 병원 패싱. 아니 본인이 자기가 이 습격을 당했다고 아까 막 정오 이런 뭐 혐오 같은 이야기를 막 쏟아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이 민주당이 원래는 이 비섭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기 특혜 논란, 그리고 이 부산대병원 패싱, 이게 막 불거지니 갑자기 이걸 듣기 위해서 본 사안 이것을 가지고 업무론 배우론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물어봐야죠, 기자들이. 또 하나, 아니 사법 리스크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선거가 제대로 되는 건지, 재판에 대한 입장은 뭔지, 사법부가 과도하게 지금 선거 앞두고 재판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다시 이 구속영장 청구할 게 하나 남아있죠. 대북선거. 그 보강수사하고 있는 거. 이거.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답답하니까 내가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이런 질문은 안 나왔어요. 뭐? 법인카드. 이런 거를 묻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탈당,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탈당. 자, 이런 질문이 안 나온 것이 저는 뭐 그 기자 출신으로서,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의아한데, 이게 혹시 사전에 질문이 조율이 됐을까? 조율이 됐으면 엄청난 문제죠. 아니면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자들이 그냥 이재명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기 좋은 그 질문만 했으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보통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 저는 상당히 이해한 점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이재명이 본인이 그 가덕도에서 피습 당했을 때 현장에 있던 기자 28명이었던가요. 그 기자들만 따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 그래서 그 현장에 없었던 기자들은 또 부글부글 끓었죠. 따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그거는 바로 나왔어야 되는 문제죠. 그 헬기 특혜, 부산대병원 패싱. 그래서 전국의 의료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근데 그때도 이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브리핑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술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에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재명 기준으로 하면은 그 공천에서 잘릴 사람 하나도 없죠. 이재명 한 10개 정도 혐의를 받고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돈봉투 받은 의원들 검찰 소환을 집단 보이콧하고 있다. 어제 윤관석이 일단 1심 판결에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네. 돈봉투 사건 중에서. 그 2년을 선고받았는데 내일부터는 또 송영길 재판도 시작이 돼요. 송영길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윤관석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송영길도 뭐 틀림없는 유죄가 되는데 그 많이 꼭대기 떨고 있으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떨고 있겠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어제 집단 보이콧 했다 이 뉴스를 보고는 네. 야 역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어느 의원들 간을 이렇게 키워놨구나. 네. 이재명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뭘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그렇죠. 수사 받을 때도 그랬고 검찰 출석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재판까지 네. 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명 중에 지금 한 사람도 출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도 출석을 이제 안 했는데 7명이 자기들끼리 말을 맞췄는지 이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 돈봉투를 받은 사람은 20명이죠. 네. 20명인데 10명은 이 국회 외교통상 그 상임위원장실에서 그때 송영길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10명은 쭉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윤관석이 국회의원 회관에 쫙 돌아다니면서 줬죠. 예. 그 해관 구조 잘 아시잖아요. 그 해관 구조 그 가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줬는데 일단 이 상임위원장실에서 받은 3사람은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했는데 나머지 이제 7명. 7명에 대해서 소환을 조율을 하다가 이게 조율이 그 자기들이 우리 그 바빠서 못 나가 이러니까는 검찰이 날짜를 특정을 해버렸어요. 특정을 해서 오라 했는데 7명 전원이 못 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핑계도 참 대단했습니다. 네. 총선 때문에 출석 못한다. 예. 일정이 빡빡하다. 네. 다른 의원도 안 나가는데 내 혼자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없다. 네. 이런 핑계를 다 그렇죠. 냈다는 네.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같으면은 그 김경국 그 기자님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한 2번 나 바빠서 못 가 그러면 바쁜 건 당신 사정이고 그러고 바로 그 법원에서 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사실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사실은 나오라면 바빠서 못 간다 소리 못 합니다. 그 말조차도 못 하죠. 말조차 못 말조차도 못 하죠. 다른 일정 다 조정해서 네. 먼저 나가죠. 혹시나 검찰한테 찍힐까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강제구인하는 절차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7명이 너무 많거든요. 네. 7명 한꺼번에 이렇게 뭐 휴회 기간 동안에 체포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7명 한꺼번에 또 체포 동의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요. 7명 그거 지금 총선 앞두고 이게 뭐냐면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이제 체포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1차에서는 부결시켰고 2차 체포 동의안은 가결을 시켰는데 유창훈 그 영장 판사가 정치 판결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검찰로 불렀는데 안 와도 체포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체포 동의안을 맞습니다. 표결을 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표결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그 공천 후보 심사에서는 다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적격 판정 거의 아마 대부분 받았을 겁니다. 받았고 거의 상당수가 또 공천을 받겠죠. 그렇죠. 공천을 받으면 총선에 출마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출석을 안 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하면 유권자들은 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그렇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도 마냥 뭐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조치를 설령 체포를 못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액션은 좀 보여주고 더 강한 입장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뭘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명이 지금 안 오는 사람이 누군지 이 명단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그러니까 저 공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뭐 공천에 하자는 이 사람들 정도는 공천에 하자는 될 이재명 수가 기준으로 없죠. 하면은 그 공천에서 잘릴 사람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도 없죠. 이재명 한 10개 정도 혐의를 받고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그 버티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령 허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도 다 받고 소환조사도 받았는데 1차 민주당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비후보 네. 적격심사. 그걸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어떻게.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머지들도 이런 거죠. 그 허정식 그 통과하네? 그러면 우리도 공천 받을 수 있네? 그럼 공천 받아서 금배지를 달면은 검찰도 함부로 못해. 그리고 만약에 국정영장이라도 청구를 하면은 우리 방탄복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배지 달고 들어오면 또 이제 금방 또 아마 또 방탄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별일이 다 생긴다.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결혼 안 했는데도 지금 뭐지 사실은 데려주고 말로 받았죠. 이재명이 한동훈만 보면은 이게 울렁증이 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언급은 12번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을 12번 했는데 한동훈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한 번도 안 나왔죠. 국민의힘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도 기자회견 보면서 한동훈 이름 근처도 안 갔거든요. 네. 제일 비슷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검찰 독재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의 아마 제일 비슷한 용어였지 않겠나. 한동훈 이름은 말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했다가 어제 박살이 났죠. 예. 그 한동훈한테 역공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어제 역공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진짜 박살나는 걸 늘 지켜봐왔었거든요. 지켜봐왔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 예결위원장 늘 봐왔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이러면 직접 거론하기에는 또 혼날까 두렵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뭐 거론 안 해도 지금 어제 어제 뭐 일일이 거론 안 했는데도 지금 뭐지 사실은 데려주고 말로 받았죠. 예, 그럼요. 예.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격을 당한다는 그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이 전략적으로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한동훈이 한 달 전에 등판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야지 정권 심판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등판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이재명을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돼버리면 그러면 검사 대 피의자, 피고인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덕을 많이 봤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검사 대 피의자, 검사 대 피의자 딱 떨어지잖아요. 예, 구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재명 대표 자기는 지금 무려 제1당 여당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 대선 후보까지 하고 지금 계속 당을 이끌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전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고 내가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눈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비교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두 사람이 처음에 상견례 할 때 있잖아요. 한동훈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상견례 할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당사 방문했을 때. 네, 당사 방문했을 때 보통 상견례를 하면은 그냥 이 집무실에 가서
악수하고 뭐 축하한다고 하고 뭐 잘해보자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거기서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나누어서 이제 가는 게 상견례인데 그 취임 인사 가는 거죠. 보통은 악수만 하고 따로 들어가죠. 예, 딱 네, 악수만 하고 네. 들어가는데 그때 상견례 할 때 딱 테이블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구도였어요. 이 구도해가지고 무슨 공식 뭐 회의하듯이. 뒤에 또 걸개도 걸어놨죠. 그렇죠. 또. 걸개도 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예. 사회자가 사회자가 있었어요. 있었죠. 발언을 시키고 하는 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울렁증이 있구나. 한동훈하고 서로 말 섞으면은 그러니까 프리토킹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에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한 식으로 프리토킹을 하면은 본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한동훈 먼저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발언하고 이렇게 사회자를 둬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초보라고 걱정했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이 예. 안심을 했죠. 예. 야, 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정치 초보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정치 투고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쓰는 용어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자들이 왜 그걸 법인카드 안 물어봤을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대신 해가지고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쓴 거냐? 아니면은 그 법인카드 쓴 사람 나타나면 공천 줄 거냐? 왜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냐? 그런데 민주당 출입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안 물어볼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기자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많이 좀 주눅이 든다고 할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주는 자체를 좀 너무 감지듣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너무 황송하게 생각하고 감지듣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답변 과정에서도 보면 답변을 하면 너무 어제 사실 미숙한 답변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또 후속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어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기본소득 같은 거 할 때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죠. 구체성 이 기자들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기자들 보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요. 물어보는데 지금 어제 기자회견은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어제 또 나름대로 기자들끼리 한두 질문 문항 정도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이거는 물어보죠. 이 정도는 조율을 했는 것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했는 것 같은데 그 앞에는 그런 조율은 없었는 것 같거든요. 조율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조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답변을 유도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 조율을 하는 거는 거의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한두 개밖에 질문할 그러면 또 몰라도. 그럴 때는 또 몰라도. 이거 어제는 정식 기자회견인데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죠. 대통령하고 할 때는 이게 약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하고 계속 늘어지게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할 기자도 정해주고 그건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요. 자기들끼리 조율을 하는데 이거는 기자들끼리 조율을 했으면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안 했으면 왜 이 질문이 안 나왔는지도 이상하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아마 기자회견이 아니어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걸 어제 회견을 보면서 이거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비방회견이 아니냐 그런 윤석열 대통령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규탄 대회 같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자들은 덜러리가 썼다는 의미가 후배 기자들 전부 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쉬운 점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 분위기가 저번에도 부산에 같이 간 피습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하고만 또 간담회를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 한번 물갈이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제왕적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제도 이재명 회견을 일일이 다 반박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집중 분석 시간에 전해 들었는데, 테러가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그건 정치 장사다. 국민 실망시킨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이나 막 하던데 이렇게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막 하시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 상황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저도 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하고 또 막 얘기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상대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있구나. 그렇죠. 네, 정말로 예, 자신이 예. 있는 것 같다.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저 검사 시절에는 몰라도 어쨌든 법무장관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 체포동의안. 검사 수사 과정도 봤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도 지켜봤을 거고. 예.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 예.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이재명 본인보다 이재명의 범죄 그 약점에 대해서 저는 자기는 한동훈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도 한다. 했기 때문에 거짓말 뭘 이야기했는지 거짓말 많이 하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계속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그게 진짜 전문 용어로 있더라고. 진짜로 생각이 예, 예, 된다니까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람 자체에 대한 자신감 네. 그리고 당신 상대는 나다 나랑 붙자 괜히 대통령 찝찝거리지 말고 나랑 네. 붙자 그런 그 의지라 그럽니까? 네. 그런 부분이 확 풍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선거 구도를 한동훈 대 지금 이재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과 지금 민생 뭐 토론회 지금 6차, 7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주는 그래서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만약에 이제 뭐 지난번에 뭐 따로 말씀을 안 나누셨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2시간 대통령하고 37분 2시간 37분 중에 따로 네. 뭐 독대를 네, 할 그게 없었다고 하죠.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독대가 있었다면 그래 저 한 위원장 당신은 정치해라 국정 운영은 내가 할게 이런 식 정도의 조율 정도가 있어도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저렇게 계속 지금 원투펀치 날리고 잽 던지고 하니까 엄청 피곤할 겁니다. 아마 이거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맞대응하면 손해고. 맞붙으니까 논리에서 밀리거든요. 다 밀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앞으로도 피곤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만 막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보니까 다시 이제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요. 한 위원장이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저 지하철이 아니지 경기도 지금 뭐 광역 뭐라 그러죠? 광역 뭐 교통체계. 예, 광역 교통체 광역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는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그게 민주당 주장이죠. 그렇죠. 민주당 주장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것도 우리 받아들이겠다. 지금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 보면 이게 사고가 좀 많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많이 끌끌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번이나 이재명을 왜 구속해야 되는지를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 대장동을 휴대전화 영업사원에 빗댄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자기 아는 사람한테 10만 원에 팔아먹고 90만 원은 빼돌려놓고 이 10만 원 벌어왔다. 이런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할 때는 계속 민주당에서 증거 내놔라. 증거도 없이 왜 안 하냐 하니까 자, 증거 목록 이만큼 가져와서 지금부터 증거 목록 읽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또 난리를 쳤잖아요. 깜짝 놀랐죠. 화들짝. 이것을 중단시켰잖아요. 결국은. 결국 못했죠. 그러니 이재명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어쩌면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이 정치 장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테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는 야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재명을 인허가 장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인허가 장사.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뭐 대장동, 백현동 다 하면서 이제 인허가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이 되니까 정치 장사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좀 절묘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쏙쏙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쏙쏙들이 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이재명 쉽게 말하면 사람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럼요. 그 많은 범죄 혐의들 이런 거 보면 오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그 범죄를 다 저지르는 맞아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의 도어 스태핑을 해서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거리가 있어서 참 좋아요. 기사거리. 그렇죠. 기사거리가 유튜버들도 거리가 있어서 좋죠. 그렇죠. 유튜버들도 저도 그렇고 뭐 김경국 본부장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 댓글이가 없으면은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기자들도 고민하고 유튜브들도 엄청난 고민이죠. 사실 기자들은 댓글이 많은 거는 고민이 아니고 댓글이 없을 때가 고민이죠. 없을 때 고민이죠. 예. 근데 없을 때 막 고민하다가 취재하면 거기서 특종도 나고 그래요. 보통 때는 이제 취재 잘 안 하고 그냥 뭐 댓글에 막 주면 뭐 보도자료 같은 거 주면은 그런 말씀하시니까 요즘 그래서 기자들이 아마 특종을 좀 덜 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댓글이 워낙 많으니까. 한동훈 발 댓글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발 댓글이.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재명의 변호사가 한 6명 되는데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오늘도 뭐 기자들 만나서 한 이야기도 있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이야기도 있는데 좀 이런 말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는 거냐. 자, 이런 발언도. 그런데 오늘 한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그 뭐 죄목이라 그럽니까? 하나하나 다 나열했고. 혐의들 맞아. 혐의들. 공금 법카 횡령. 자, 공금 법카 횡령. 예. 만취 염주운전. 만취 음주운전, 그 면허 취소 수준. 혐오 욕설. 혐오 욕설. 위정교사. 예. 그다음에 대장동. 예. 백현동. 성남 FC. 요 세 가지 뇌물. 그리고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이런 얘기를 쫙 나열하면서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 초현실적이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혐의가 10개가 넘고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재판 받을 게 더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아직 검찰 수사 중이 몇 건 되죠. 검찰 수사 중인 게 당장 그때 유창호 판사가 기각을 했고 이것은 이제 다시 영장 재청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 때문에 아마 선거 때문에 선거 후에 할 수가 있는데 대북선거. 네, 대북선거. 지금 대북선거 김성태가 풀려나 있거든요. 또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요. 풀려나오면서 김성태가 재판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뼈 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안 했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보고 조폭이라고? 뭐 이런 거. 나한테 내 돈 가져가서 막 북한에 줄 때는 언제고 나보고 조폭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 또 법카도 남았고. 법카는 지금 이 조명현 씨 7구 공무원으로서 직장 갑질을 당했던 조명현 씨가 계속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법카도 이거 보니까 정말 빼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인이 있기 때문에. 조명현 씨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정자동 호텔도 있고. 정자동 있죠. 그렇죠. 정자동 호텔. 또 쪼개기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도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은 저번에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인데 경기도지사. 근데 대선 때 또 선거법 위반 거짓말 또 있잖아요. 이재명의 변호사가 한 6명 되는데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변호사 수임료 대신 배지로. 이번에 강주. 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종석 거기 붙인 조상호도 대장동 변호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수임료 안 받고 그걸로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뇌물 아닌가요? 뇌물이죠. 지금 문재인이 이상지 중진공 자리 주고 나중에 또 민주당 공천 주고 해서 사위 서창호 씨. 그래서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고 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명백한 뇌물이죠. 만약에 정말 변호사비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비 대납 얘기가 나왔는 것도 그대로 주면 공짜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납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은 지금 드러나 있는 사건들이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해도 정말 파도 또 파면은 또 다른 또 혐의들도 막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다 보면 앞에 건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해서 재판에 남겨야 돼. 법화만 해도 사실은 저 근래에는 좀 내리에서 조금 잊어졌는데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꺼낸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절묘하게 예. 기자들이 왜 질문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제 수원에서 했잖아요. 예.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죠. 수원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이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또 수원은 경기도의 심장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 시민들 또 피해자죠. 그래서 거기서 법인카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준석 입장에서는 엄청 신나는 놀이터였죠. 조금 전에 생계형 정치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제가 확 와닿던데 여의도 올해 출입하셨잖아요. 30년 출입하셨잖아요. 제가 35년 출입했고 여의도 낭인들 많죠. 낭인들 엄청나죠. 여의도 네. 낭인들 정말 생산적인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여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보좌관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르죠. 아니, 보좌관하고 천지 차이죠. 네, 보좌관들은 뭐 전문성도 있고 하는 그럼요. 보좌관들 많은데 누가 가장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모 씨가 생각나요. 여의도 낭인들 워낙 여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준석. 이준석. 네. 이준석도 이제 진짜 완전히 여의도 낭인이 됐죠. 여의도 낭인이었죠. 근데 어쩌다 당대표 한번 어쩌다 해가지고 당대표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 좌편향된 그리고 또 내부 분열을 부추겨 주니까 좌편향된 언론에서 계속 띄워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엄청 신나는 놀이터였죠. 그렇죠. 더군다나 제1야당 당대표까지 음. 결국은 여당 대표까지 했죠. 연결해서. 네. 그 정도까지 자기가 따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원들 다 속인 겁니다. 현란한 말솜씨. 예. 그래서 당대표까지 거머쥐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런 부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던 그 생계형 정치인의 예를 든다면, 예. 정말 평생의 목적이 뺏지 안 본다는 거고. 그 사람들 많아요. 여의도에.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발은 넓습니다. 발은 넓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비스트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렇죠. 국회 앞에 다방에 커피숍에 가면 낮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그 돈을 내고 비례대표 배지를 달면 네.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생계형 정치인들이 이렇게 본인이 또 이 국회의원 한번 달겠다고 그냥 거의 일생을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본전 뽑으려고 하죠. 본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치를 참 퇴행시켰죠. 퇴행시키는 그런. 과거에는 뭐 사실은 뭐 비례대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비례대표 하려면 30억, 40억 뭐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3당 4락 아니 그러니까. 4당 3락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4당 이제 그 3락. 돈을 내고 비례대표 배지를 달면 네.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예. 3당 4락이 뭐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상김 시대에 상김시대 얘기죠. 저도 그때 처음에 정치 보니까는 3당 4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대입 입시 공부할 때 3당 4락 하잖아요. 3시간 자면은 3시간. 붙고 4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그런데 거기는 이 4당 3락 이야기를 하더라고. 40억 내면은 비례대표 그때 전국구라고 했죠. 전국구, 돈전자 예. 전국구 막 이런 전국구. 이야기 전국구. 40억 내면 붙고 30억 30억 내면 내면은 떨어진다. 웃지 못할 얘기도 많았죠. 네. 뭐 40억 주기로 하고 이제 성금 20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아, 재밌다. 예. 당선되고 비례대표 배지 달고 난 뒤에는 20억 떼먹는다고 계속 당에서 내놔라 그러고 난 못 내놓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좀 오래되긴 됐는 얘기인데. 네.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그런 얘기까지 많이. 근데 사실은 뭐 전해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정설로 그런 얘기들이 거의 정설이었죠. 그렇죠. 그때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어떤 중견기업 좀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 기업의 오너가
아들이 갓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손붙잡고 그때 삼김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갔다가 나오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전국구 그 아들이 네. 전국구 공천 발표가 됐는데 그 어쨌든 뭐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와서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정치부 기자 할 때 이야기고 정말 옛날 얘기죠. 예, 옛날 얘기죠. 계속 이제 목요일 날 출연을 하실 거니까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거 정치권에서 이 대선 때, 총선 때 막 일어났던 이야기들 범위를 안 넣는 선에서 하나씩 풀어보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전국구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살짝 소개만 해드렸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울산 지역구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김기현 뭐 해요? 김기현 얼마 전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아, 출마 선언했어요? 출마 선언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겠네 그럼. 했겠죠? 공천 신청했겠죠. 했겠죠, 당연히. 공천 신청까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네.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했구나.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하고 지금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권의 꿈. 네. 뭐 꿈이야 뭐. 꿈도 못 꾸나. 네, 꿈도. 아니 근데 중앙당에는 왜 안 나타나요? 아니 당 대표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 회의를 주재하고 하다가 갑자기 잠행을 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한다고 해놓고 중앙당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거기 울산 가가지고 출마 회견하고 이게 뭐 중앙당에 중앙당에 나타날 자신이 있으면 SNS로 사퇴했겠습니까? 예. SNS로 사퇴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혹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안 물어보시죠. 왜 SNS로 사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무슨 속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인데 어떻게 SNS로 사표를 던집니까? 그래 울산에서는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 무소속 출마해도 워낙 거기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래 했었죠. 오래 했는데 무소속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렇죠. 그 부분 국민의힘이 누가 공천받느냐에 그 부분도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죠. 되겠죠. 어쨌든 그 울산 남월 지역구가 서울의 강남에 해당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 정도 양지고 양지인데 지금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울산 지역구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랍니다. 현역 의원까지도 지금 현역 의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울산의 현역 의원이. 예, 울산의 현역 의원이 누군지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타 이제 박맹우 전 시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박맹우 시장이 그렇죠. 출마 선언을 했지. 예. 그래서 지금 둘이가 맞붙게 됐는데 박맹우 시장도 사실은 좀 노회하죠. 노회한데 그런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에게 붙이려면 지역구에 어느 정도 기반이 없는 사람으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기사가 떠 있네요. 박명호 리터매치 예고. 만약에 누가 김기현 대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혹시라도 민주당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구가 워낙 좋은 지역구, 양지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양지 지역구.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 민노총 세력이 저기에는 좀 저쪽은 아닙니다. 민노총 세력. 남구, 가벌 이런 쪽에는 계속 이제 그렇구나.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거는 거의 히틀러 수준이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이 나왔지만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이거 저 이재명,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는 이재명 자기가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법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상황. 그럼요. 자기가 비례대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법을 그 중요한 비례대표 47명인가요? 47명입니다. 47명을 결정하는 그것을 이재명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재명 속셈이 도대체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처럼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이제 뭡니까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총선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네. 위성정당을 안 연동형 만든다는 비례대표제도를 위성정당 없이 실시하겠다. 이게 이제 네.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연동형으로 실시 그대로 갈 생각이 있으면 네. 어제 답변할 때 쉽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네, 네. 그거 저는 국민한테 약속한 거 지키겠다. 아이,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국민하고 약속하는 거 안 지킨 게 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그 한마디만 하면 뭐 연동형으로 갈 생각이 있다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또 바꿀 거란 말이죠. 예, 그걸 기껏 해봐야 저 권역별 병립형, 네. 권역별 병립형 정도로 네. 지금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동형을 지금 할 이유가 진짜 하기 싫거든요. 아까 뭐 얼핏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지역구 별로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겠죠. 국회의원 뺐지 뭐 지역구에서 한 번 더 달면 뭐 하겠습니까? 지역구. 어차피 뺐지만 달면 그러니까 되니까. 지역구는 별로 그러니까 지역구는 안 나가려면 어떤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 공간. 비례대표가 대표 공간이 되버렸네. 그렇죠. 병립형으로 안 하면 병립형으로 안 하면 지금처럼 연동제에서는 자기가 지역구 출마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 공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재명의 말이 있네. 멋있게 지면 뭐해? 멋있게 지면 뭐해? 멋있게 지면 뭐해? 그러니까 연동형 해서 진다는 이야기죠. 멋있게 지는 게 민주당이 지는 것뿐이 아니고 자기도 그럼요. 개항을 해서 멋있게.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 적어도 한 15명에서 17명? 네. 그 정도는 자기가 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홍위병입니다. 음. 그 큰 떡을 예. 놓치고 싶겠어요? 변호사들 쭉 주면 되겠네. 지금 변호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마 많이 골라놨을 겁니다. 자기 호위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로 네. 머릿속에 정리해놨을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17명, 15에서 17명 정도가 당에 쫙 들어오면 이게 완전 또 이게 이제 사당화의 완성판입니다. 이재명 그렇죠. 사당화의 완성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걸 듣더라도 병립형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뭐 저 누굽니까? 정청래 최고가 밑밥 깔았죠. 전당원 투표제. 그렇죠. 전당원 투표제로 가면 맞아요. 7대3 정도로는 네. 확실한 거에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어디 조간신문에 보니까 전당원 투표제 준비 지금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전당원 투표제 이야기하니까는 글로 가는 거 맞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눈치 보는 척 하다가 아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당원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제가 욕바지죠, 욕바지. 욕바지 하는 거예요. 2020년 지난번에 위성정당 창당할 때. 2021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시장 그거 할 때 후보 공천할 때. 그렇죠. 그러고 작년에 그때도 안 그랬네. 전당대 룰하고 공천 룰 그때도 전당원 투표제 했었죠. 전당원 투표했죠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욕바지로 전당원 투표자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재명이 결정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이거 당원의 뜻이다 해서 당원들 이제 개딸들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넘기는 거죠. 오늘 누구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미스터 쓴소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히틀러 수준이다. 그러니까 유인태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게 국민만 보고 간다. 국민만 보고 간다. 이런 얘기는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국민만 보고 간다는 핑계로 결국 지멋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유인태 총장이 오늘 엄청 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히틀러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재밌네.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재명 징그럽다. 이런 얘기를 선물 했거든요. 받을 짓은 꼭 당원 투표를 한다. 당원 투표는 야. 대의제를 무시하기 위한 독재자의 방법이고 민주당도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약속해놓고 그렇죠. 부결을 호소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또 뒤집으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콩을 매주로 쓴다고 해요. 누가 믿겠냐. 저는 벌써 못 믿는데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하면 이재명도 사기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태 총장이 굉장히 말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당의 원로들이 좀 생각이 좀 간단찮구나.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병립행으로 고소하면 이 사람들 탈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내가 느낄 정도로 윤태 총장이 개강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사실은 의원들이 총선에 들어가면 총선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지방 유세에서 내 선거 유세에 제일 와줬으면 하는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윤태? 아니요 김부겸 총리. 김부겸 총리면 뭐 충분히 바로 와닿죠. 김부겸 총리 정도가 와서 유세를 해주면 굉장히 이제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도 병립형 이걸로 가면 내가 도와줄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자, 지금 조금 전에 그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이게 많은 출마자들이 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대체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공천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네. 자, 그 상황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취재도 하고 저희들은 기자 출신이라서 취재도 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다른 평론가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취재를 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